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민사소송법 강의 소개를 잠시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사소송이란 뭐냐면은 민사입니다. 민사는 사인 간의 법률 관계죠. 사법상 법률 관계, 사법상 법률 관계의 소송입니다. 재판이죠. 그러니까 사인 간의 법률 관계 분쟁이 생기면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그에 관한 법이 바로 민사소송법입니다. 소송은 재판 절차, 자, 민사.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민사라면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을이 갚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옛날에는요, 좁혔습니다. 강제로, 그죠? 이걸 자력구제라 그래. 자기가 목을 졸아가지고 돈을 가져왔다고. 이런 건 이제 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는 그렇죠. 자력구제를 금지합니다. 자력구제는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국가구제, 그죠? 그렇죠. 권리구제기관을 설치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바로 뭐죠?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권리구제를 도와준다 이 말이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민사소송법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민사는 사인 간의 법률 관계 또는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값을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달라고 하다가 말을 했는데 안 주죠? 그러면 결국 또 법원에 그죠? 소송을 제기한다. 엄격히는 소를 제기한다 그래요. 소송을 제기해서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됐나요? 자, 요런 게 바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은 바로 재판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재판 절차를 규정한 법. 됐죠? 그러니까 분쟁 해결,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사법상 법률 관계라 그래요. 사법상 법률 관계.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공법, 그거는 다른 행정법, 국가공법이 작용하고 민사입니다. 민사.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사법상 법률 관계. 자, 그리고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민사소송은 여러분, 자, 소를 제기합니다. 소를 제기하죠. 그리고 이제 변론. 크게 말하면 변론. 그리고 이제 재판에 이제 판결이 나오거든요. 판결. 결국 재판의 결과 판결. 자, 요겁니다. 요 절차법입니다. 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순서대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다가 그 다음에 변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변론은 법정에 모여서 당사자, 사람들이, 관계인들이 모여 떠드는 날입니다. 떠드는 날, 변론. 그럼 변론을 함으로써 뭐죠? 주장과 입증을 하겠죠. 자,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주장,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다툼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주죠. 그럼 이 판결문이 만약에 승소 판결문 같으면 뭐 한다? 그렇죠. 이 판결문을 들고 집행법원이라는 데 가서 집행문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뭐다? 그렇죠. 바로 보호한다. 권리를 실현한다. 소재기, 변론, 판결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 우리는 결국 시험이지 않습니까? 시험. 그러면 시험에서는 나오는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예를 들어 모든 범위에서 다 나온다. 물론 범위는 전 범위지만은 모든 데서 다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는 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2대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변론주의하고 그리고 기판력입니다. 변론주의와 기판력. 됐죠? 변론주의와 기판력. 요게 민사소송의 양대 축이에요. 가장 중요한 테마가 변론주의와 기판력. 기판력이 제일 어마무시하고요. 기판력. 이미 판결을 받은 조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은 다시 소를 제기하지를 못하게 한다. 알겠죠?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동일한 사안을 다시 재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변론주의는 여기서 말하는 변론, 그런 건데 소송 자료 수집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알아서 다 주장하고 입증해라. 그리고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재판 안 해준다. 승소 판결 안 내려주겠다. 이런 겁니다. 됐죠? 여기 변론주의 기판력 요 두 가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OT라서 여러분 두 수업 제가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구나. 네, 계속 이런 걸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나무와 숲을 봐야 되죠. 나무와 숲. 절차라는 게 그죠? 쭉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 전체가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바로 전체와 부분. 네, 그래서 항상 나무와 숲 이런 말을 하죠. 나무 그리고 숲.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보면서 숲을 떠올리고 그리고 숲을 그리면서 또 나무를 생각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더라도 네,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죠? 네. 그래서 나무와 숲을 떠올리자. 이거는 절차법의 특성입니다. 절차법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어렵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난해합니다.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또 지극히게 관념적입니다. 관념적.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어보시는 중에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분들 중에 소송을 해본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법원에 간 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죠? 지극히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관념적이라서 경험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한다? 내용이 어렵다는 거지. 여러분 쉽고 아주 재미있게 강의합니다. 제 강의 특징은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어려운데 쉽게 어떻게 강의합니까?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어보시면 알아. 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상식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만 갖추고 있으면은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 말이구나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법학 공부는 여러분 법학의 공부는 개념, 그 다음에 조문, 판례입니다. 개념, 조문, 판례, 판례. 그렇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학 공부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 조문과 판례죠. 그래서 조문과 판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례가 없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판례가 없는 거. 다만 여러분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이잖아요. 공인노무사에서는 그죠? 자, 우리 아시잖아. 문제 유형이 출제를 어떻게 하는 패턴이냐면은 자, 사례 문제 한 문제를 떡 내고요. 50점짜리 또는 25점 두 개. 그리고는 밑에는 뭐 다 단문 두 개를 냅니다. 단문, 뭐를 논하라, 뭐를 설명하라. 맞죠? 물론 이거는 다 중요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개념, 조문, 판례. 됐죠? 그래서 이제 판례, 사례는 여러분 반드시 판례 있는 것만 사례를 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써보셔야 됩니다. 자, 2차는 여러분 답안 작성이죠. 자, 한마디로 백지에 써야 됩니다. 1차는 여러분 객관식은 찍으면 되지만 2차는 답안을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꼭 몇 줄씩 쓰고 꼭 써보는 연습,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결론, 써보지 않으면 안 쓰면은 실제 시험에서 못 씁니다. 안 쓰면 못 씁니다. 머리 아무리 알아도. 예. 자, 이것으로 여러분 자 간단하게나마 우리 민사소송이 뭔지 뭘 하자는 건지 됐죠? 그리고 앞으로 방향 요거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